1942년 3월 23일 만주신경 라라돈 병영장에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진다. 거목정웅 은사상 수상 240명의 생도 중 단 한 명의 조선인 25살 청년 고목정웅. 그는 수석 졸업생이었다. 만주국 황제 부의가 직접 하사한 금시계가 그의 손에 쥐어진다. 눈물을 글썽이며 단상에 오른 그가 큰 소리로 선서한다. 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벚꽃처럼 아름답게 죽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일본인 교관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 조선 청년, 천황에 대한 충성만은 어느 일본인보다 뜨겁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청년이 불과 3년 전 손가락을 잘라 피로 써내려간 그 절박한 혈서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이 청년이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역사를 뒤흔들 줄은. 1938년 봄 경상북도 문경 좁은 숙직실에서 21살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본다. 문경국립보통학교 4학년 담임. 월급은 넉넉했지만 그의 가슴 속엔 늘 불덩이 같은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희야, 자네 요즘 왜 그러나? 좋은 직장 놔두고. 동료 교사 유증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는다. 형님,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대구사범학교를 꼴찌로 졸업한 그였다. 7남매 중 막내 아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겨우 교사가 되었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만주, 그곳엔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일제의 괴뢰국 만주국. 그곳의 군관학교에 들어가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린다. 군인, 권력, 그 단어들이 청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938년 5월 박정희는 만주국 군관학교 지원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답장은 냉정했다. 지원 자격 미달, 연령 초과, 자격 연령은 16세에서 19세. 21살인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다. 기혼자이기까지 했다. 교사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그에겐 군관학교는 그림의 떡이었다. 망했구나. 책상 앞에 앉은 박정희의 눈에 절망이 어린다. 1939년 3월 어느 밤 문경국립보통학교 숙직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힌다. 정희야, 자네 정말 군인이 되고 싶은가? 유증선이 조심스레 묻는다. 예, 형님, 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혈서를 써보게. 혈서요? 그래, 손가락을 찔러 피로 각오를 써서 보내는 거야. 요즘 일본군 지원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네. 담당자들도 그런 열정을 높이 산다더군.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시험지 한 장을 꺼낸다. 송곳으로 손가락 끝을 찌른다. 뚝뚝 핏방울이 떨어진다. 붓 대신 손가락으로, 먹 대신 피로. 일사이체 어봉공.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 박정희. 짧지만 강렬한 문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도 함께 썼다.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 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편지와 혈서를 봉투에 넣는다. 무단장시 제육군관구 사령부로 향하는 우편물. 박정희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1939년 3월 29일 편지가 도착했다. 만주신문 3월 31일자 머릿기사. 혈서 군관 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로부터. 담당자들은 감격했다. 23세의 조선인 교사가 손가락을 찔러 쓴 충성의 혈서. 이것이야말로 만주국에 필요한 인재 아닌가. 이 청년을 받아들이시오. 관동군 대자 아리카와 게이이치의 추천서까지 더해진다. 대구사범 시절 교련배속장교였던 그의 도움이었다. 1939년 10월 박정희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입학시험을 치른다. 1940년 1월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다. 합격 15등. 240명 중 조선인은 단 11명. 박정희는 그중 한 명이 되었다. 1940년 4월 만주신경 라라돈 만주국립군 군관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박정희. 23살, 동기생들보다 4, 5살은 많은 나이다. 고목정웅, 창씨 개명한 이름. 고령박씨에서 따온 고목, 그리고 정웅. 이제 그는 일본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 조선놈이 선배생도 방원철의 주먹이 박정희의 얼굴을 강타한다. 지도라는 이름의 구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도 빠짐없이 얻어맞는다. 박정희는 입술을 깨문다. 고개를 치켜든다. 한 대 더 맞는다. 피가 흐른다. 하지만 그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야, 여기 독한 놈 하나 있구나. 방원철은 속으로 생각한다. 저놈 차돌처럼 단단하군. 뱀대가리 같은 눈빛이야. 밤이 되면 박정희는 이를 악문다. 견뎌야 해. 이걸 넘으면 내가 저들보다 위에 설 수 있어. 매일 새벽 4시 기상, 구보, 제19년, 전수락, 병법, 일본어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 조선인에게 유리한 점은 단 하나.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중국인, 몽골인 동기들은 언어 장벽에 고전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다르다. 대구사범에서 11년간 일본식 교육을 받은 그다.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한다. 밤늦게까지 병법서를 읽는다. 훈련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선배들에게 깍듯이 예의를 지킨다. 구타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놈 보통이 아니야. 일본인 교관들도 박정희를 주목한다. 2년이 흐른다. 1942년 3월 23일 졸업식장 240명의 생도가 정렬해 있다. 우등생 발표 1등 거목정웅. 박정희의 이름이 호명된다. 대구사범 꼴찌에서 만주군관학교 수석으로 믿을 수 없는 역전이다. 만주국 황제 부의가 하사한 금시계가 그의 손에 쥐어진다. 은사상 최고의 영예다. 단상에 오른 박정희 생도 대표로 답사를 낭독한다.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기 위한 성전에서 저는 목숨을 바쳐 벚꽃처럼 아름답게 죽겠습니다. 일본인 교관들이 박수를 친다. 조선인이지만 천황에 대한 충성만은 진짜구나. 눈물까지 흘리는구나. 하지만 박정희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하다. 드디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이제 시작이야. 수석 졸업 특전 일본 육군사관학교 편입 1942년 10월 박정희는 일본 도쿄로 향한다. 일본 육사 57기 그곳에서도 그는 3등으로 졸업한다. 일본인 교장은 이렇게 말한다. 고목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만은 보통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답다. 1944년 박정희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다. 열화성 보병 8단 배송 그곳엔 이주일, 방원철, 신현준 등 조선인 장교들이 함께한다. 그들은 훗날 5.16 군사정변의 동지가 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만주국군 중위 박정희는 혼란 속에서 갈림길에 선다. 어디로 가야 하나? 조선으로. 하지만 그곳엔 그를 반길 사람이 없다. 친일 경력, 만주군 장교, 이력서에 새겨진 낙인. 1946년 5월 박정희는 부산항을 통해 귀국한다.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3개월 속성과정 전체 3등으로 졸업. 남조선국 방경비대 포병 소위. 하지만 1948년 남로당 프락치로 적발된다. 사형 직전 백선엽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다. 모든 정보를 토해내는 조건으로 나는 살아남아야 해. 6.25 전쟁 소령으로 복직 포병 장교로 승승장구 1961년 5월 16일 새벽 육군 소장 박정희는 3,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넌다. 쿠데타다. 혁명이다. 방송국을 장악한다. 주요 기관을 점령한다. 장면 내각이 무너진다.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선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대통령 18년간의 장기 집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중화학공업 수출주도 경제 한강의 기적 조국 근대화. 하지만 그 이면엔 유신독재 인권탄압 민주주의 억압이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 김재규의 총성 카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향년 62세 가난한 소년이 혈서를 썼다. 목숨 걸고 군인이 되었다. 수석 졸업으로 인정받았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바꿨다. 한 사람의 집념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것이 영광인지 비극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1939년 그 밤 손가락을 찔러 쓴 혈서 한 장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다.